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의 지금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일규 팀장이고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사의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버넌스 센터장님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드셔야 되니까 제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는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 짧게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밸류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나 상장기업 수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성장, 고령화 또는 GDP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저희 나라의 이런 질적 평가, PBR 같은 경우는 거의 장부 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저희 젊은 세대들에서는 국장은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내 시장의 기업들의 평가는 현저하게 미국, 영국, 특히 최근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 밸류 프로그램의 시작이 되는 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해서 외국인 아이디 제도 폐지, 영문 공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주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당 절차 개선이라든가 물적 분할할 때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 그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25% 이상 취득할 때는 50% 플러스 한 주까지 법적으로 지분을 인수하도록 그런 다양한 제도 개선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스카운트의 원인 분석을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의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미흡한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는 배당 성장이라든가 배당 성향이라든가 ROE 등이 조금 낮은 그런 성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제도 개선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올해 2월 26일 첫 1차 세미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초 이런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가 존중받는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자발적인 변화를 좀 추진해 보자.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의 재도약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상장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거래소 유관기관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먼저 상장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의 자율적인 수립 이행 소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실제로 이러한 자발적인 상장 기업의 노력이 시장 평가와 주주로부터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 호응을 얻도록 저희가 지수와 ETF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가치 노력에 참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곧 발표드릴 저희 통합 페이지, 거래소의 통합 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의 각 기업별, 업종별, 자산별로 PBR, 퍼,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의 지표들을 비교해서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투자자 사이드 측면에서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거래소 유관기관들은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로 정착되도록 이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담 추진 체계나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IR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장기업 측면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패널 토론에 참석해주신 조명현 교수님께서 저희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님으로 활동해 주시면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 제공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3, 4월 중에 저희들이 대표기업, 중견기업, 성장기업, 또 기관, 외국인, 유관기관, 또 그 공시 책임자, 담당자, 심지어 사내 이사분들까지 모시면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균형감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원래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5월로 단축했습니다. 5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조만간 저희 가이드라인 확정된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주주 환원 확대 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경감, 분리과세 부분은 경제부총리께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고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표창 같은 경우 받으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의 저희들이 의무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든가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런 계획들을 거래소 공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동시에 배포되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 특징의 가장 첫 번째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조할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자와 소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사회이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사회 멤버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 소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한 해설서를 저희들이 지금 확정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자주 물어보시던 그런 문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FAQ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샘플로 한 5가지 정도의 종합적인 풀페이퍼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 방법이나 허위 공시금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인드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요. 합리적인 중장기 계획의 면책 조항을 활용해서 상장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사항들이 변경됐을 때는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정 공시를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유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표 설정이라든가 계획 수립은 기업의 성장 단계, 업종 특성, 기업 특성을 고려하셔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이사회 분들이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주주로부터 신뢰성을 얻도록 그런 계획의 신뢰도 제고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회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일본은 저희들이 이제 일본이 1년 전에 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 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수를 만든 것 말고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까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상장 기업이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이사회분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에는 밸류업 지수와 ETF 상품도 출시해서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라든가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기업 경영이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저희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